이른바 김종인 배제설, 김종인과의 결별설 이런 일부 매체를 통해 오늘 오후에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김종인 위원장 이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계속 소통은 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아는 것만큼만 알고 있으니까. 배제할 수도 있다는 후보의 나는 그런 건 나하고 관계 없어. 어? 자자. 그런 질문은 미안하지만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야. 배제설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어제 상황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쿠데타 아니냐라는 일부 얘기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개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원래 개편 방향에 대해서 제 의견이 없습니다. 쿠데타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누구 발로 전권을 받은 총괄선대위원장이 하는 행동이 쿠데타라고 하는 인식, 저는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님 만나시나요? 아니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랑 항상 선거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세적인 역할 제한은 상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랑 계속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이준석 대표에게는 전권을 가진 총괄선대위원장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어떻게 쿠데타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걸 쿠데타라고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까지 다시 선대위에 들어온다. 그럼 나는 바보가 된 기분 아니냐. 그런데도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선택하고 받아들여야 되냐. 정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후보께서는 지금까지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보시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 이 선대위에 있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선거를 치러보셨거나 아니면 그 김종인 총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계속 많이 치러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 후보님이 모르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선거를 치를 때는 각자 자기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영화로 비교를 하면 감독은 감독의 역할을 하고 조연 배우, 뭐 주연 배우 다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조연 배우 전부 다 감독의 역할만 한다면 사실 그 영화는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처음에 이제 내가 정권을 가지고 드디어 사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 국면을 타개하고 가는 게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아마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후보께서 이제 선거 대선을 치러보신 적이 없는 분이시니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의 그 오해가 있었는데 이걸 나중에 차후에 두 분이 만나셔갖고 얘기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의 섭섭함을 솔직하게 후보님도 얘기를 하셨고 이제 그 부분은 저는 넘어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연기 뭐 이런 말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다 이제 이런 후보님이나 그 측근 주변에서 이제 말씀이 나오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재원 최고위원도 저하고 같은 생각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거는 영화에 어떤 부분적인 다 알겠습니다. 역할인데 그 역할을 잘 하자 이런 의미였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 말에 사실 동의합니다. 선거 경험이 많은 김종인 위원장을 품어야 그게 윤석열 후보가 일단 자존심을 좀 버리더라도 실리를 택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서영주 대변인 오래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서 그렇죠. 배제론 혹은 뭐 결별설 얘기가 나오는데 뭐 당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일단 뭐 상대당의 혼란에 대해서 뭐 잘 정리되기를 바라는 말씀드리고 저희 이제 좀 정치권에서 보기에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윤석열 후보 지금 캠프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는 솔직히 김종인 위원장께서 선거의 시간을 읽으신 것 같아요. 63일, 2일 이제 앞으로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신 것 같고 예. 윤석열 후보한테 요구했던 그 중요한 포인트는 윤핵관 제거 같습니다. 결국엔 윤석열 후보가 자꾸 후보의 리스크가 커져서 어떤 실언들을 통해서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으니 이 후보의 본인 리스크를 초래한 부분은 윤핵관들이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판단하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윤핵관에 대해서 선거 캠프에서 좀 이렇게 비껴나게 한 다음에 본인이 정권을 쥐고 비서실장까지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본인이 후보와 직접적으로 모든 걸 관리하고 윤핵관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상의했던 윤핵관이라고 했던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들을 좀 치워야겠다. 후보의 리스크를 김종인 위원장은 윤핵관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준석 대표하고 함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울산해동을 기억해야 됩니다.
울산회동에서 이준석 대표가 요구했던 유일한 건 윤핵관 제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울산회동 이후에 선, 수습, 후 봉합을 해야 되는데 선 봉합을 했죠. 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 수습이 안 된 거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윤석열 후보가 결단이 늦어지는 이유는 지금 윤핵관 핵심 관계자들과 계속 장고에 들어갔다. 근데 이제 장고 뒤에는 악수가 오기 때문에 빨리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논란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탑10 방송 시간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사의 표명을 했다 이렇게 공지를 했다가 아니라고 번복을 하면서 속보를 전해드린 저희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요. 그 여진도 여전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이제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오직 정권 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렇게 이거 다시 임태희 본부장이 김종인 위원장님께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해 들었는데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현재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두 분의 소통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김 위원장이 사의 표명한 건 아닌 걸로 정리된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혼선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혼선을 발생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어제 저 속보 전해드리다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정말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이 사의 표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대해서. 근데 최병문 의원님 오늘 영상으로는 정리를 해봤는데 저걸 진짜 단순히 소통의 문제, 해프닝으로 볼 일인지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도 좀 있어서요. 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글쎄 저희도 지금 이제 그 진상이 잘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5시쯤에 그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예. 선대위의 모든 위원장, 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저 이제 이양수 대변인이 그걸 뒤집은 거는 7시쯤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오늘 그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해보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사의 표명이 그 사의 표명이라는 공보단의 설명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누가 지시를 공보단에 지시를 한 것이냐.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윤핵관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김병준 위원장 얘기에 따르면 그게 윤석열 후보의 직접적인 지시였을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공보단에서 어제 오후 5시에 얘기했던 것이 그게 사실은 맞는 얘기였고 그럼 7시에는 뭔가를 이렇게 수습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또 이런 이제 가설이 가능한데 예. 글쎄 뭐 지금까지 그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사이에 어떤 이런저런 밀고 당기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압박을 가하는 측면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으나 아하.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뜻이 반영이 안 됐다면 예. 저는 공보단에서 그런 그 공지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태희 총괄본부장이 어찌 보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본인이 좀 이렇게 덮어 쓴 것 아닌가. 본인이 뭐 실수를 했다는 식으로. 예. 저는 오히려 그쪽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오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사표 내라고 누구한테 먼저 얘기를 했겠느냐. 책임이 큰 사람부터 내라고 했다. 책임이 큰 사람은 여기에 총괄선대위원장도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정말로 어제 김종인 위원장 사의 결단을 한 건지 뭐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군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제 이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발표한 거는 아마 이제 후보가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 다 나가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일단 이 뭐 조직 개통상으로 보면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있잖아요. 예. 그럼 모두가 다 사퇴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김한길 위원장은 사의 뜻을 이제 표명을 했기 때문에 자, 김한길 위원장마저 사퇴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럼 다 나가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임태희 본부장이 본인이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렇게 다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이 알았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알았어라는 의미가
그래 나도 나갈게 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냥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다 보니 이 사실상 사람이라는 게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사퇴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어제 윤 후보의 본 뜻은 다 나가라. 이게 전부 다 이제 내가 중심이 하겠다라는 뜻이 있었고, 아하.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래도 이게 안 된다. 모두가 다 나가면 누가 하느냐.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지만 다 떠나버리면 선거 누가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있다가 저 부분이 이제 수습이 돼서 결국 임태희 본부장이 본인이 잘못한 것으로 이제 정리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이건 뭐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추론이신데 이 의원님, 그러면 네.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그럼 나 빼고 다 나가라고 했던 발언은 결국 미수에 그친 거네요. 김종인 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상당히 격앙이 돼 있었죠. 왜냐하면 나도 윤석열 모르게 후보가, 왜 예. 조직을 전부 다 개편한다고 그러고 분명히 이야기한 게 있는데 예. 김종인 위원장하고 그 전에 이야기한 게 있었거든요. 조직을 본부장을 어떻게 하고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 아무런 이야기 없이 전면 쇄신을 한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여기 계신 네 분 말을 쭉 들어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 김종인 위원장의 개편안을 받아들이는 결단의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오늘은 안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윤석열 후보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오늘 안에 내릴지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